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수도권과 충청 지역 사찰의 전각과 건물 일부가 파손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각 사찰에서는 스님과 신도들이 힘을 모아 복구 작업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충북 지역에도 연일 폭우가 쏟아지면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충북 지역 사찰 피해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역사문화권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역사 복원과 불교유적 발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강 일대를 470년 동안 차지했던 백제 초기 역사 찾기에 대한 움직임은 하남의 신도시 개발과 맞물려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 하반기 활동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종단의 교구 본사격인 19개 비구니 지회 행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도난당했다가 환수된 문화재를 활용한 프로그램으로 전통 산사에 깃든 문화재 의미를 재해석한 체험 프로그램이 천연고찰에서 마련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4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수도권과 충청 지역 사찰의 전각과 건물 일부가 파손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일부 사찰은 산사태로 토사가 유입되고 경내 진입로 등이 침수되는 피해도 입었는데요. 스님과 신도들이 힘을 모아 복구 작업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 사찰 피해 현장 첫 소식으로 권송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구니 수행도량 용인 문수산 법륜사 경내입니다. 사찰 옆 산기슭에서 흙탕물이 마구 쏟아져 나와 전각 사이로 세차게 흘러듭니다. 지난주부터 끊이지 않고 비가 내린 데다 전날 오전 갑자기 닥친 물벼락에 산사태까지 겹치면서 도로는 진흙탕이 돼버렸습니다. 평소 비 피해에 철저히 대비해왔지만 물폭탄에 스님들은 한숨부터 내쉽니다. 어마어마한 비가 오는 거예요. 돌아와 보니까 옆 산만 조금 그러길래 괜찮겠다 싶어서 물꼬를 막 틀고 있는데 또 산이 그냥 하나가 쑥 빠져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만하게 천만다행인 것 같아요. 지금도 번개치는 거 보세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경내 삼성각 외벽이 진흙으로 뒤덮였고 휴유실은 창문이 파손되는 등 처참한 모습입니다. 토사와 나무 잔해 등이 뒤엉킨 현장은 폭우의 위력을 새삼 실감케 합니다. 잠깐 서 있었는데도 다리가 푹 잠길 정도인데요. 이 폭우로 산에서 내려온 많은 토사들과 나무 잔해, 큰 돌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찰에 가득 쌓여 있습니다. 폭우가 휩쓸고 지나간 사찰 앞마당엔 물구덩이가 생겼고 나무가 심어진 비탈면 곳곳도 움푹 파였습니다. 잠시 비가 주춤한 틈을 타 법륜사는 굴착기를 동원해 무너진 흙과 바위 더미를 치우고 방수포를 덮는 등 응급조치에 나섰습니다. 시에서나 원산면에서나 소방서에서나 경찰서에서 다들 대민 지원 나와가지고 작업해주고 물에 주머니 쌓아주고 해서 감사했어요. 대웅전 마당이 다 뻘이었어요. 다 신도들하고 붙어가지고 청소하고. 극락보전 지하에는 난방기구와 의자 등 가재도구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작은 창문을 통해 빗물과 토사가 유입돼 쾌쾌한 냄새가 진동하고 질퍽거리는 진흙은 걷는 곳조차 버겁게 만듭니다. 하지만 스님들과 신도들은 구석구석 남은 토사를 치우느라 쉴 틈이 없습니다. 산사태하고 물이 동시에 우리 지하 창고로 쏟아져가지고 지금 흙탕물을 지금 퍼내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스님들도 수행을 하시다가 지금 나와서 지금 몸을 아끼지 않고 봉사를 하고 계시는데 점점 지쳐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런 도움이 필요한 그런 때입니다. 법륜사 외에도 여주 신륵사에서는 집중호우와 함께 내린 낙뢰로 정전사고가 발생해 긴급 복구에 나서는 등 사찰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전문가들은 계속된 비로 지반이 약해져 적은 양의 비에도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수해 예방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BBS 뉴스 권송입니다. 충북 지역에도 연일 폭우가 쏟아지면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충북 지역도 충주 배구남과 제천 정각원 등의 사찰에서 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청주 BBS 이호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이 물에 잠기고
산사태가 발생해 도로와 철길이 끊기고 저수지가 범람해 주민들은 긴급 대피해야 했습니다. 어제 저녁 현재 4명이 숨지고 아직 실종된 8명의 생사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마가 핥힌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입니다. 충북 지역에 3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비는 충주와 제천, 단양 등 충북 중북부 지역에 집중됐습니다. 도내 일부 사찰에서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제천 정각원에서는 토사가 전각 지붕을 덮쳐 지붕이 파손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조계종 충주 백운함에도 야산에서 토사가 무너져 내렸지만 인근 도로가 유실되는 바람에 사찰 진입이 차단되면서 복구 작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폭우로, 집중 폭우로 아마 한 270mm 정도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 피해로 이제 산사태가 났어요. 그래서 골짜기 하나가 거의 무너져서요. 큰 바위나 백운함 표지석 이런 게 그냥 저 밑에까지 다 떠내려가고 길이 많이 유실됐어요. 문제는 제4호 태풍 하구핏의 북상입니다. 하구핏은 소형 태풍이지만 장마 전선과 겹치면서 이번 주 또다시 우리나라 중부지방에 폭우를 쏟아낼 전망입니다. 그게 지금 수증기가 통로가 될 수 있는 게 중부지방이거든요. 좀 약간 광범위하게. 특히 좀 위험한 곳이 이제 충북 북부 지역이 조금 더 위험하죠. 남쪽보다는. 그래서 이런 날씨가 낮에는 약간 소강태 들었다가 밤 되면은 조금 강해졌다.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필리핀어로 채찍질이라는 뜻의 하구핏이 충북 지역 비 피해를 채찍질하는 듯합니다. 아직 비 피해 규모가 정확히 집계되지도 않은 상황이어서 주민들과 재난당국의 긴장감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이호상입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조계종의 교구본사를 비롯한 전통사찰 여러 곳이 피해를 입었다고 조계종 총무원이 밝혔습니다. 조계종 제13교구본사 쌍계사 국산 보호수 축대가 파손됐고 영천 은혜사 산내암자인 운부암과 묘봉암에는 토사가 유출됐습니다. 해남 대흥사는 낙뢰로 CCTV가 고장났고 제3교구 본사 설악산 신흥사는 경내 하천이 범람했지만 다행히 인명 등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7교구 본사 수덕사는 경내 조성된 나무가 부러지는 피해를 입었고 서울 적조사는 대웅전 처마의 기와가 탈락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름 휴가 일정을 취소하고 전국적인 폭우 피해 대처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추후 휴가 일정에 대해선 미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토요일 경남 양산 사저로 내려가 이번 주 휴가를 쓰고 양산에 머무를 계획이었지만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인명피해를 비롯한 호우 피해가 잇따르면서 휴가를 취소하고 청와대로 복귀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여름 휴가 역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대응 등을 위해 취소한 바 있습니다. 역사문화권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역사복원과 불교유적 발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 서울의 젖줄인 한강 일대를 470년 동안 차지했던 백제 초기 역사 찾기에 대한 움직임은 하남의 신도시 개발과 맞물려 더욱 본격화될 걸로 보입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역사문화권 정비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로 고구려와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등 모두 6개 역사문화권에 대한 연구와 발굴, 보존, 정비 등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이는 그동안 불교계가 줄곧 강조했던 문화유산의 보호는 개별 문화재인 점단위가 아니라 지역인, 면단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과 궤를 같이 합니다. 점단위로 보는 거죠? 네네. 문화재 네, 이렇게 점단위로 잘 알다시피 그 건물을 지키기 위해서 부속 건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필요하시죠. 알겠습니다. 그 한 건물만 보지 말고 넓게 좀 구역까지. 예. 특히 삼국시대의 한반도로 불교가 전래된 이래로 우리나라의 역사는 불교 문화 속에 만개했기에 유적의 연구와 활용 등에 대한 불교계의 관심과 참여는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각 권역별로 예를 들면 신라, 가야, 백제, 고구려 각 권역별로 연구재단도 설립하게 돼 있어요. 이런 문제 관련해서는 우리 불교계가 어느 사회적인 어느 곳보다도 훨씬 더
잘 준비되어 있고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6개 역사문화권 가운데 백제 문화권은 현재 서울에서 익산까지 광활한 지역에 걸쳐 조성되었기에 특별법 제정에 의의는 더욱 커 보입니다. 법 제정 이전부터 서울 송파구와 경기 하남시, 공주, 부여, 익산 등은 백제도시연대 연석회의를 결성해 활동해 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중 하남시는 3기 신도시인 교산지구 개발에 앞서 유적 발굴이 추진 중이어서 한강유역 일대 초기 백제의 역사 복원과 활용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교산 신도시가 들어오는 이 몸통에 천황사지가 있었습니다. 하남시는 개발과 문화재 보존과 발굴이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는 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발굴돼서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교육과 관광의 명소로 다시 재조명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별법 제정 이후 신도시 개발과 함께 본격화될 한성백제의 역사 찾기는 이제 우리 사회 역사 유적의 보존과 발굴, 활용에 대한 화두를 동시에 던져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마포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조계종의 입법기구인 중앙종회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쉼터 나눔의 집 이사진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과 후원금 유용 의혹에 대한 경기도의 민관합동조사의 불공정 논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어제 의장단과 상임분과위원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경기도는 지난달 의견 청취 절차도 없이 나눔의 집 임원 전원의 직무집행 정지를 통보하고 민관합동조사는 내부 제보자들에게 편향된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직무정지 철회 등을 요청했습니다. 중앙종회는 지난 30여 년 동안 불교계가 나눔의 집을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보듬어왔다며 경기도와 시민단체가 공동체적 관점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진과 화재, 폭염, 풍수해 같은 재난 상황을 실제처럼 체험하면서 대처 방법을 익히는 목동 재난체험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 양천구 목동 공영주차장에 문을 연 목동 재난체험관은 가상현실 체험을 통해 화재, 풍수해, 지진의 재난 상황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재난 시 행동 요령과 대처 방법을 교육과 오락을 결합한 프로그램인 재난 방탈출 미션 게임으로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습니다. 재난체험관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이용할 수 있고 목동 재난체험관 홈페이지로 신청한 뒤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재난 경험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 지원을 위해 심리회복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 지원 대상 기준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난 심리회복 지원이란 재난 발생 시 재난 경험자와의 초기 신뢰 형성을 바탕으로 심리상담 활동을 통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이 정신질환으로 악화되는 걸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코로나19에 따른 자가격리자, 집단 감염에 대한 우려 등으로 불안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재난의 직접 경험자로 인정하기 곤란해 재난 심리회복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회장 본각스님 체제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 하반기 활동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종단의 교구 본사격인 19개 비구니 지회 행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12대 비구니회는 하반기에 한국 비구니 승가의 법맥을 이어나가는 일에도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조계종 전국 비구니 회장 본각 스님은 지회 활성화를 올 하반기 핵심 사업으로 꼽았습니다. 새롭게 정비한 전국의 비구니 지회는 기존보다 2개 더 늘어난 19개입니다. 경북과 경남에 각각 2개 지회를 두고 전남과 광주 지회는 통합한 반면 중앙엔 본회를 신설했습니다. 이들 전국 지회는 종단의 교구 본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6,000명 비구니 스님들의 수행이나 복지 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래서 지혜를 통해서 전국의 스님들의 문제를 다 뽑아 올리면 내년서부터는
그 드러난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시간을 헛되이 놓치지 않고 해야 할 일을 잘 챙겨가려고. 본각 스님은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되면 비구니 승가의 수행 가풍을 확립하는 중장기 불사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1700여 년간 면면이 이어져온 비구니 승가의 법맥을 꼼꼼하게 살피는 일이 중요하다고 본각 스님은 강조합니다. 비구니 승가의 오랜 전통과 정신 문화를 담아낼 이른바 비구니 통사를 펴내는 일은 본각 스님 체제에서 역점 사업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근현대사에서 비구니가 무엇을 했는가, 거기에서 이제 그 정화할 때 또는 그 임진왜란 때 비구니의 역할 같은 것이 이제 조명이 돼야 되겠다. 12대 비구니회 집행부는 비구니 승가의 재도약을 위해 비구니 인재 육성에도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긴 안목으로 각종 연수 프로그램과 전법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초심 행자와 사민이의 교육 환경도 세심하게 살필 방침입니다. 비구니회는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비구니 승가 연구소를 재가동하는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미래지향적인 비구니상을 만들어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BBS 뉴스 정석입니다. 전국 순회 공연을 시작한 창작 뮤지컬 시다르타가 서울 공연에 이어 이번에는 부산을 찾습니다. 뮤지컬 전문 제작사 MSMC 김면수 대표는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영화의 전당 하늘연극장에서 뮤지컬 시다르타 부산 공연을 무대에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김면수 대표는 뮤지컬 내용에 대해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병자들의 모습으로 시작하고 안무도 지난해 다소 정적인 분위기에서 동적인 분위기로 변경하는 등 새롭게 업그레이드했다고 전했습니다. 부산 공연은 8월 14일 저녁 8시, 15일과 16일은 오후 2시와 6시 등 모두 5회에 걸쳐 관객과 만나며 코로나19에 따른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에 따라 한 회에 객석의 절반인 400명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도난당했다가 환수된 문화재를 활용한 프로그램으로 전통 산사에 깃든 문화재 의미를 재해석한 체험 프로그램이 열려 주목받고 있습니다. 경남 고성 옥천사가 문화재청과 함께 마련한 환수 문화재 체험 프로그램 현장을 부산 BBS 박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화산 옥천사는 의상대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지는 천년 고찰입니다. 불교 문화재 1,500여 점과 각종 기록물 800여 점이 남아 있었지만 보안이 취약했던 1970년에서 90년대를 거치며 다수의 성부문화재가 도난당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1999년 성보박물관을 짓고 문화재 한수의 노력을 펼친 끝에 지난 2016년 프랑스에서 시황도 한 점을 2017년에서 2019년에 걸쳐 미국에서 난상 5구를 찾아왔습니다. 지난 1일 옥천사에서는 이 한수 문화재들을 주제로 한 체험 프로그램이 열렸습니다. 이제 우리 환수된 문화재에 대한 간략한 강의를 듣고 두 선생님의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될 것입니다. 중간중간에 제가 같이 이렇게 함께 할 거니까 궁금한 거는 물어보시고 같이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봉주루 시황, 하와이유 나은으로 이름 붙인 이 프로그램은 한수된 명부전 시항도 중 제2초강대항도와 나한전의 나한상들의 색을 입히는 겁니다. 무엇보다 프랑스와 미국에서의 한수 과정을 스토리텔링하에 의미를 더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 오랜만에 생년표를 이용해가지고 이 칼라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를 타고는 우리나라로 왔어요. 지금 여기는 어디를 나타낸 겁니까? 이쪽에는 우리나라죠. 오늘 지금 프랑스에서 여기는 우리나라 이제 찾아왔으니까 선임 얼굴 색깔이 어떻게 됐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 참여 인원을 20여 명으로 제한해 아쉬움이 있었지만 부모님과 함께한 어린이들, 청소년들에게는 우리 문화재의 소중함을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옥천사에서는 오는 11월까지 이번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초강대항이 들려주는 옥천사 보물이야기, 한수문화재 해설사 양성을 위한 도슨트 교육을 이어갑니다. BBS 뉴스 박인호입니다.
인도 정부가 정규 교육과정의 제2외국어 과목에 한국어를 채택해 인도 학생들은 중학교 1학년부터 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게 됐습니다. 인도 정부가 발표한 새 교육정책의 내용을 보면 한국어는 태국어, 포르투갈어 등과 함께 제2외국어 권장 과목 명단에 신규 편입됐습니다. 이를 위해 주 인도 한국대사관과 한국문화원은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을 운영해 인도인 한국어 교사를 인도 각급 학교에 파견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인도 교육당국은 반중 정서를 고려해 중국어를 제2외국어 권장 과목 명단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오늘 11일부터 16일까지 박물관 교육축제를 개최합니다. 먼저 11일에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박물관 전시품에서 얻은 영감을 화폭에 담는 제45회 국립중앙박물관 그리기 잔치가 열리고 12일에서 13일에는 박물관 교육심포지엄을 엽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국립박물관 227곳을 평가한 결과 서울역사박물관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문체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국립박물관 227곳을 대상으로 평가를 시행해 이 가운데 우수한 국립박물관 157곳을 인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누리카드 이용자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롯데컬처웍스와 업무 협약을 맺고 다양한 할인과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할인 혜택이 확대돼 매월 둘째 주 수요일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는 모든 영화를 6,000원으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중부지방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잇따르고 사찰 피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찰 경내 흙더미가 쏟아지고 침수 사태가 발생한 곳에선 스님과 신도들이 힘을 모아 물을 빼내는 등 복구 작업에도 한창입니다.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재해에 대비해 평소 재해 위험 요인들을 잘 살피는 등 철저히 대비하는 자세를 갖춰야겠습니다. 이상으로 8월 4일 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